자, 다면체라는 거는 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보기에 집어넣는 것 중에는 회전체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회전체가 뭐가 있니? 원기둥 있죠. 회전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회전체가 뭐가 있죠? 구, 또. 원기둥, 또. 원뿔 있죠? 하나 더. 원뿔, 대도 있지. 그렇지. 이 네 가지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다면체가 아닙니다. 4번이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유형 위에 보면은 공식이 써 있어요. 이게 시험을 볼 때는 공식을 외워서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삼각기둥의 모습을 상상을 하시고 거기에서 면의 개수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삼각기둥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는 면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일단 삼각형이기 때문에 옆면이 몇 개입니까? 면이. 하나, 둘, 세 개죠. 거기에다가 위아래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에도 보면 n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삼각기둥은 면이 5개죠. 그다음 사각뿔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 모서리 개수는 자, 보세요. 사각이기 때문에 위에는 모서리가 몇 개야? 4개죠. 옆에도 몇 개예요? 4개죠. 밑에도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니까 4가 몇 번 나오는 거야? 3번 나오죠. 그래서 공식에도 보면 n 곱하기 3이라고 돼 있어. 3n. 그래서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12개죠. 그 다음에 오각뿔. 오각뿔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밑에 있는 면이 오각형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게 꼭지점 개수. 자,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꼭지점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죠. 거기에다가 이 뿔이기 때문에 위에 또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오각형에다가 하나 더 추가인 거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결국 몇 개입니까? 6개가 되겠죠. 자, 꼭지점 개수가 24인 각기둥의 면의 개수를 일단 여기서 보면은 기둥입니다. 기둥. 자, 밑에가 몇 각인지 몰라요. 근데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삼각 기둥이 있다고 치자. 삼각 기둥은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위에 3개, 밑에 3개니까 3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지. 위에도 3개, 밑에도 3개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몇 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곱하기 2에서 지금 24가 나온 거 아닙니까? x 얼마겠어? 12겠죠? 오케이. 이거 몇 각 기둥이다? 12각 기둥이다. 그거의 면의 개수. 그럼 12각 기둥이면 대충 뭐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면의 개수는 일단 옆면이 몇 개겠어? 12각이니까 12개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위에 아래 2개씩 있으니까 12 플러스 2가 되는 거. 그러니까 14개가 되겠죠. 자, 모서리는요? 위에 모서리가 몇 개 나올 거야? 12각이니까 12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도 몇 개? 12개예요. 자, 밑에도 똑같이 12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지. 몇 개입니까? 36이 되겠죠. 더해주시면 돼요. 자, 다면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삼각뿔은 오면체이다. 자, 여기 보세요. 면체라는 거는 이름이 말 그대로 면이 몇 개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삼각뿔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면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지. 그럼 얘 같은 경우 이름이 오면체겠어요? 사면체겠어요? 사면체겠죠. 자, 육각뿔대. 자, 여기 보시면 각뿔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뿔대는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니까 뿔대를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건데 대략 이제 사각뿔대를 한번 그려보면 옆면이 사다리꼴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자, 칠각기둥은 밑면이 1개다. 자, 여기 보시면 기둥이에요? 뿔이에요? 야, 기둥은 사각기둥 한번 볼까? 기둥은 위에 아래가 면이 평행하기 때문에 면이 2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칠각기둥이잖아. 자, 밑면이 칠각형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밑면은 위아래 2개인 거야. 그지? 네, 틀립니다. 그 다음에 팔각뿔. 각뿔이죠? 각뿔은 옆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뾰족해야 되잖아. 옆면이 다 삼각형이야.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어때요? 맞죠? 자, 오각뿔대의 두 밑면은 오각뿔대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각뿔대의 두 밑면은 자,
이게 뿔 때는 특성상 위에서, 그러니까 뿔을 자른 거야, 이게. 뿔이잖아. 이걸 잘라버린 거거든. 그러면은 밑에 있는 면하고 위에 있는 면하고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기둥이겠지. 그지? 위아래 면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평행은 맞는데 합동은 아닙니다. 틀렸어. 자, 여기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체도형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결국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뭐 있을까요? 기둥 아니면 뿔 아니면 뿔대예요. 자, 얘네들을 좀 지칭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뭐가 있냐면 옆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네들이 구분이 되거든. 옆면이 얘네들 세 종류 다 달라요. 기둥은 옆면이 사각형이야. 뿔은 옆면이 삼각형이고요. 뿔대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다리꼴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뿔인지 뿔대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보시면 옆면의 모양이 뭐라고 돼 있어? 사다리꼴. 오케이, 이거 무슨 도형이구나. 뿔대구나. 그 다음에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대요. 뭐 뿔대는 위아래 평행하죠. 그 다음에 11면체, 그러니까 면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11개란 얘기야. 자, 보세요. 뿔대는 면 몇 개, 개수를 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새가 옆면은 사각형이면, 사각이면은 4개. 뭐 오각이면 5개.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X를 합시다. X에다가 위아래도 면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면이 11개란 얘기잖아. X가 얼마야? 9예요. 9.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뭐다? 구각 뿔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5번입니다. 자, 정다면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정다면체는 이 표를 완전히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우리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이게 엄청 자주 등장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부분은 그냥 표 보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지금도 그렇게 갈 겁니다. 정다면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보세요. 정다면체는 딱 5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야. 딱 5개만 있어. 그게 뭐냐?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20면체에서 딱 5개.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정다면체는 예를 들어서 정4면체 한번 생각해 볼래? 정4면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정자가 들어가잖아. 정자가 들어가면 모든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각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특징이야.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이거야. 꼭지점 하나에 모인 면의 개수가 어디에서도 다 똑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밑에까지 3개죠. 자, 이 꼭지점은요? 하나, 둘, 3개죠. 어디에서든지 다 모이는 그 면의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다면체 특징이에요. 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자, 봅시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가 뭐 있습니까? 이거 있죠. 또 여기도 있죠. 또 여기도 있죠. 3가지네요. 그죠? 맞네요.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정3, 정4, 정5 딱 3종류밖에 없어. 정6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죠. 자, 정다면체 중에서 꼭지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표 보고 찾으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안 볼 거니까 꼭지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죠? 정 12면체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또 나오는 부분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충분히 쉬워. 근데 정 12면체나 정 20면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거지. 근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냥 뜬금없는 장소에서 막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알고는 있어야 돼. 전개도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쉽잖아요? 어쨌든, 754번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전개도인데, A랑 겹치는 꼭지점을 찾으래. 얘를 이제 정육면체를 펴놓은 거잖아. 이걸 다시 접었을 때 만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바로 옆에 있는 선분 있죠. 여기 2개가 서로 만난단 말이야. 접혀지면서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A랑 C랑 만나요. 그 다음에 C랑 또 만나는 점이 뭐가 있을까?
C가 나중에 이제 K하고 이렇게 덮어지면서 만나게 돼 있지, 이렇게. K랑도 만나.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없죠. 그래서 CK가 돼. 자, 이번엔 회전체입니다. 회전체 아까 설명했죠?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닌 거 몇 번입니까? 2번하고 4번이 되겠죠. 자, 요거를 회전했을 때 생기는 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거는 단순해요. 자, 여기를 회전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리고 요것도 회전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는 비어있지. 그래서 여기는 비어있는 모양이 나올 거고, 여기도 이렇게 돌리면 원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모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몇 번이 정답일까요? 5번이 되겠죠. 4번 아닙니까? 그죠? 잘못 얘기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면이 위에가 원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여기랑 좀 다르지? 4번이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단면에 대한 얘기인데 단면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 원뿔, 구, 원뿔대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회전축이라고 하죠. 이 회전축에 수직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십니까? 회전체들은요, 여기에 가로로 자르게 되면 다 원이야. 그지? 어디를 잘라도 원이 되게 돼 있어. 근데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 원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생기는 원하고 여기 생기는 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 기둥은 똑같아요. 그지? 여기 생기는 원하고 단면이 같잖아. 근데 원뿔 같은 경우는 여기 자른 거랑 여기 자른 거가 달라요.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은 이렇게 생길 건데 여기 자르게 되면 모양이 좀 다르겠지. 원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2번입니다. 1번은 되게 단순하잖아. 그냥 자르면 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 2번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다는 얘기인데, 자, 봐봐. 그 왜 중식 칼 보면 되게 두꺼운 거 있지. 왜 이연복 셰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거죠. 요런 칼 있잖아. 뭔지 알아요? 넓적한 거 있지. 그런 걸로 이 도형을 잘랐다고 생각해봐. 여기를 이렇게 따라서 쑥 잘랐다고 치면은 그때 이 잘린 부분의 단면을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원 기둥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얘는 이등변 삼각형. 그냥 삼각형 아닙니다. 이등변이에요. 얘가 삼각형이라고 쓰면 틀려. 이등변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왜 이등변일 수밖에 없을까? 얘는 회전시켰잖아.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생긴 모양새가 어때요?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등변이라고 안 쓰면 틀려요. 그리고 9는 이렇게 자르든 뭐 이렇게 자르든 방법에 따라서 얘는 무조건 원이 나옵니다. 사다리꼴에 원뿔 때는 사다리꼴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니까. 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자, 자른 방법을 한번 봅시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단면을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긴 단면이 직사각형이지. 맞네요. 원뿔은요? 원뿔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등변입니다. 그냥 삼각형 아니고요. 이등변이에요. 틀렸지. 9는 어떻게 잘라도 원이고요. 반구는. 자, 9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단면을 보자면. 근데 반구만 여기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여긴 반원이 되는 거지. 맞죠? 원뿔 때 사다리꼴 맞고요. 자, 사다리꼴을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생기는 도형이 뭐냐? 그럼 회전해봅시다. 이렇게 회전하면은 원 하나 나오겠죠? 근데 위에 있는 원하고 밑에 있는 원이 같니 다르니? 다르게 생겼죠? 그럼 이거 원 기둥이에요? 원 뿔대예요? 뿔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리면은 사다리꼴 나오겠지. 결론은 이제 그 단면의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 구하란 얘기야. 자, 혹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네, 윗변 더하기 아랫변 여기다가 높이 곱하고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윗변 얼마입니까? 4 아니에요, 여기? 여기만 4예요. 전체 얼마? 8이에요, 8. 그리고 8 더하기 아랫변은 그럼 14가 되겠죠. 더하기 높이는 6 나누기 2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원뿔, 원기둥, 9는 모두 회전체다. 1번 어때요? 맞는 얘기죠? 자,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고. 자,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뭐라고 하냐면 모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분이 얘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엄마가 된 선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모선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까봐 설명을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삼각형이 있다고 쳐요. 이거 회전하면 원뿔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선분이 원뿔을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모선이라고 해요. 높이 아닙니다. 높이는 이거죠. 되었고, 3번이네, 정답.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고, 뭐, 방향을 약간 틀어서 회전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도형들이 전부 다 합동이지 않겠냐, 이거야. 맞는 얘기예요.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자, 수직이면 무조건 다 뭐 나와? 원이 나와.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자르면 원 나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른 원들은 전부 다 합동이니? 이렇게 쉽게 얘기 못하죠. 자, 이렇게 자르면은 요만큼 원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자르면 원이 크게 좀 달라지지. 합동은 아닙니다. 원은 맞는데, 합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